네이버 쇼핑 내에서 상품명의 역할은 우리 상품을 지칭하는 다양한 키워드들 중에 얼마나 많은 상품명에 포함시켜서 가지각색의 키워드에서 우리 상품을 노출시키게 하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기획본부 3팀 허휘 대리입니다. 오늘의 교육 주제는 브랜드 마케터의 상품 선정과 전략 수립입니다. 상품을 등록하기 이전에 업종별 특성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해당 업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업종별 시장 상황을 분석해야 우리 업종과 상품에 알맞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재구매 가능 여부나 플랫폼별 구매 비중도, 업종별 경쟁도 파악 등이 제가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식품 업종의 특성은 만족도에 따라 지속적인 재구매가 가능하기에 광고비 사용에 대한 피로도가 절감됩니다. 1차원적인 광고 효율보다는 재구매에 대한 기대값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급 상품 구매 패턴, 즉 플랫폼 분산도를 파악해둬야 수요자들이 활동하는 판매 채널의 입점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각 판매 채널별 경쟁사를 겨냥한 상품 구성, 광고 전략이 다양하게 수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사와 비슷한 상품군을 취급하는 대기업의 브랜드사가 있다면 살아남기 어려운 업종들이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육아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가구 인테리어 등이 해당 업종에 속하는데요. 이유는 대기업 브랜드사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는 입찰가 경쟁에 의한 순위 입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에게 우선 노출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비 투자 대비 매출로 바로 직결되어야 하는 중소형 업체에게는 쉬운 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업종에 대한 특성 파악이 우선이고요. 타사와의 경쟁에서 부각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소구점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수 과제가 되겠습니다. 소구점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들과 법적 선행 절차들도 필수이겠죠. 상품과 브랜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상품 스펙, 디자인, 가격, 브랜드 파워, 친환경 소재, 고객 관리, 이벤트 전략 등이 필요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상품군은 이미 판매량을 선점하고 있는 선두주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을 미리 구성하지 않고 시장에 뛰어든다면 우리는 불어나는 군중 심리의 격차, 이 눈덩이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품 스펙입니다. 상품의 기능과 활용도, 또한 제품의 소재, 여기에서 이제 친환경이나 유기농 여부 등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 구성 등 이제 최대한 경쟁사 대비 매력적인 상품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상품 스펙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디자인의 차별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급, 프리미엄 접근이나 차별화된 독점 디자인 개발 등이 필요하고요. 특정 업종에서는 디자인의 영향이 미비한 업종도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 제조 여부나 공급 단가 최소화로 경쟁사 대비 합리적 가격 책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비슷한 제품을 같은 금액에 판매하여도 각 사업 구조마다 얻게 되는 순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제품의 경쟁력은 평범해도 만약 브랜드 파워가 월등하다면 이야기도 달라집니다.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존 고객에게 주었던 만족감이 타 상품군의 구매 확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A 상품의 만족도가 높으면 B 상품의 구매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리 고려해서 하나하나의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결이 다르지만 고객 관리와 이벤트 전략 또한 필요합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고객에게 그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테니 이 부분은 내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품을 선정했다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쇼핑몰 세팅을 수정하고 상품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사몰을 운영 중이시라면 EP 정보를 쇼핑 파트너 센터에 연동하시면 되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 중이시라면 웹사이트 검색 등록과 네이버 쇼핑을 연동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는 상품 정보 노출 관리를 통하여 구매 건수 노출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네이버 쇼핑 내에 나오는 구매 건수와 리뷰 건수에 대한 집계 기준은 구매 건수는 최근 6개월간의 구매 건에 하나여만 노출이 되고요. 리뷰 건수는 전체 기간 동안의 리뷰의 총 누계입니다. 네이버 쇼핑 노출 순위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쇼핑 랭킹 선정 안내 기준입니다. 이 중에서도 적합도 지수가 매우 중요한데요. 적합도 지수, 인기도 지수, 신뢰도 지수 이 세 가지의 기준을 통해 노출 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적합도 지수를 통해서는 각 키워드의 노출 순위나 영향 이것뿐만이 아니라 노출되냐 미노출되냐의 여부 자체가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우리스라는 키워드의 노출 카테고리는 재킷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같은 성질의 키워드로 유추되는 아기우리스 키워드의 노출 카테고리는 점퍼 카테고리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성질의 키워드별 노출 카테고리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품을 등록해야 할 때 어떤 카테고리를 설정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하든 간에 둘 중 하나의 키워드에 대한 노출은 네이버 쇼핑 영역에서만큼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제품의 주력 키워드와 키워드별 경쟁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좌측 자료는 유아우리스와 아기우리스의 월간 검색량 추이입니다. 아기우리스가 약 2배 이상 높은 조회량과 수요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측 자료를 통해서는 키워드별 상품 경쟁도를 파악하면 됩니다. 유아우리스는 전체 상품 수가 약 30만 개, 그리고 아기우리스는 전체 약 15,000개의 상품의 경쟁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후리스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사장님이라면 조회량도 높은 데다가 경쟁자도 적은 아기우리스 키워드의 노출을 희망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퍼 카테고리의 상품을 등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를 정했다면 다음으로는 상품명을 설정해야 합니다. 상품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쇼핑 노출 로직에서 상품명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유아우리스와 아기우리스의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품명을 향한 접근법을 조금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에 마구잡이로 노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품명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카테고리 내 노출 가능 키워드들 중에서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출시키고 싶은 주력 키워드가 아기우리스라면 점퍼 카테고리로 상품을 등록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상품명을 정할 때에는 점퍼 카테고리가 노출시켜주는 다양한 키워드들 중에서 저희 상품과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들, 그리고 실제로 조회량이 높은 키워드들을 우선순위로 하나씩 단어를 상품명에 추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이버 쇼핑 내에서 상품명의 역할은 우리 상품을 지칭하는 다양한 키워드들 중에 얼마나 많은 상품명에 포함시켜서 가지각색의 키워드에서 우리 상품을 노출시키게 하는가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단어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의 순서나 배치, 중복도, 또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출 여부가 순서나 배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까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수많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실제로 광고주를 통해서 노출 순위를 상승시키기 위한 테스트를 했던 자료인데요. 상품명 변경이나 상품 주요 속성 설정, 또 가격 비교 선정 등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상품에 대한 신뢰도 점수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상위 노출로 직결이 됩니다. 그렇게 상품명, 상품 속성, 인기도, 신뢰도 등이 최적화된 상품에서는 다양한 키워드에 노출을 시키게 상품명을 선정한다면 모두 다 상위로 노출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네이버의 변동성입니다. 가격 비교 여부에 따른 상위 노출 로직이나 아니면 키워드별 카테고리가 갑자기 변경된다거나 네이버에서는 주기적인 이런 변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력 상품의 매출이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특정 키워드의 유입량이 좀 줄어든다면 이런 네이버의 변화일 확률도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업종별 특성을 토대로 전략 수립과 또 상품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석과 전략 설정, 상품 등록 이후에는 이제 어떤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교육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의 광고기획본부 3팀 허휘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